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제13강 최초의 상륙기만 또 장기 출전으로 이루어졌던 웅포해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웅포해전은 이순신 제독의 제5차 출전 중 이루어진 해전, 즉 상륙기만 전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웅포해전, 즉 상륙 기만 전술이 적용되었던 웅포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직전의 어떤 상황, 또 조선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웅포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 상황을 살펴보면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1593년 정월달입니다. 따라서 권이시 부대, 즉 한성을 거쳐서 평양까지 진군했던 권이시 부대가 1월 18일 한성으로 퇴각하기 시작하고 또 선조는 평양성을 탈환한 데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분위기, 즉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녹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에게 하명을 해서 적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제 명군이 평양을 탈환하는 데 대한 어떤 자신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 선조가 이순신 제독에게 내렸던 그 작전 지침을 살펴보면 그 요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군사가 평양을 탈환했다. 도망갈 왜군이 한 척의 병도 남기지 말고 무찔러라. 또 어떤 연구가 되는 것은 무찔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지금 작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영송 부대, 평양성을 탈환했던 이여성 부대가 벽정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조선의 육군은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하죠. 권율이. 예, 그리고 벽정원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한 이여송 부대는 급기야는 평양으로 퇴각을 하고 맙니다. 더불어서 2월 29일 날 가토 기요마사도 한성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어떤 세계사적으로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과 강화회담과 협정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외교적으로. 또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본과의 어떤 강화 협상은 조선이 거의 패싱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 간의 3월 7일부터 용산 회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산발적인 회담이 종종 있기도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해상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상 이제 임진년 첫해에 대부분의 큰 해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1593년부터는 이제 정유전환 전까지 몇 번의 이제 해전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차 출전 웅포해전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장문포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부산포해전까지 큰 해전은 4차가 출전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4차 출전 이후에 왜적들, 즉 적군의 상황은 부산이라는 거점을 두고 가덕도, 또 거제도, 진해, 웅포 이제 수시로 주둔하고 이제 출몰을 해서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여성 부대, 평양성을 탈환하고 또 백정원에서 패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에게 조선
선왕의 선조는 적들이 이제 일본으로 철수할 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왜군을 완전히 소탕을 하라. 이렇게 지금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웅포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웅포해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굉장히 지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학생 여러분들이나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4차까지 이루어진 해전은 거의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그 중에 이제 3차 해전, 한산 해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함대 결전이라고 그러죠. 그 나머지 해전, 1차 해전이나 2차 해전, 그리고 4차 해전은 사실상은 요새함대 해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제 개양 전략을 하는 이제 교수들이나 연구가들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593년에 접어들면서 약 7차에 걸친, 6, 7차에 걸친 웅포해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왜 수군은 웅포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제휴권 확보 영역은 명확합니다. 바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 진해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왜군이 출몰을 하고 거의 뭐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의 명을 받은 이순신 그리고 조선 수군은 이제 웅포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월 6일 날 2월 6일 날 전라좌도 이순신 함대가 먼저 출항을 하지요. 그리고 견내량에서 원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견내량에서 전라 우도 해남에서 출항한 이혁기 함대가 합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 함대가 모인 곳은 칠천도죠, 칠천량.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동함대를 구축해가지고 1593년 2월 10일 날 새벽에 출항을 해서 바로 여기죠. 여기 지금 커서 보이는데 웅포, 안골포, 3차 해전에서 안골포에서 싸웠죠. 그 웅천, 외성이 지금도 이제 조금 남아 있고요. 제포, 진해, 사화랑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제 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립된 그 상황 그대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 해서 이 학생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이해하는데 이 해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앞에서 가보면은 여기 진 앞에 해양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가 매립이 돼 있죠. 안골포도 마찬가지고 웅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뭐 여기 이제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왔고 최근에도 여기를 여러 번 이제 다녀왔던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11일 출항을 해서 여기 이제 유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인 작전을 말릴 리가 없죠. 그 전년도에 이 앙골포에서 한번 이제 앙골포회전 할 때도 유인 작전을 했습니다만은 알려들지 않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제 칠천도를 출항해가지고 한 번 유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 송진포 여기 이제 거제도죠. 여기 송진포, 영등포, 장목 거제도 이 장문포 이런 데는 매우 이제 조선 수군이 공격도 하고 또 애군이 없을 때는 여기 입항도 하고 했던 것이죠. 유명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차 웅포 우리가 이건 해전으로 돼야 되는가 아니면 작전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제 우리 해양 전략을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은 해전으로
나누기는 곤란합니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포해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작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2차, 1차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다시 이제 송진포에서 2월 10일,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2월 10일 날 입항을 했죠. 그래서 송진포에서 다시 출항을 해서 거의 똑같은 코스로 이제 항적도를 보게 되면 이제 유인 작전을 하러 갑니다. 아니, 작전을 하러 갔는데 유인 작전을 말려들지는 않아요. 사실상 1차, 2차 얘기는 거의 교전이 없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7천도로 다시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웅포 작전, 웅포 해전은 7천도가 거의 거점이 돼요.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곳은 이제 이 조선 수군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외 수군들이 이 송균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가깝잖아요. 진해 창원이 가깝으면 바로 보입니다. 이게 눈앞입니다. 이게. 여객선도 많이 다니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계속 출몰하고 했던 그리고 출몰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탕질이라고 그러죠. 분탕질. 그래서 이것은 분탕질이란 이 용어도 제 스승님이셨던 우리 그 존경하는 조성도 교수님께서 또 많이 썼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의 공포 작전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3차 이제 출전 즉 여기 용포해전에서 이제 출항 가는 걸 3차 출전이라고 그렇게 편의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새벽에 출항을 해요. 대부분이 보면 이순신 제도께서는 또 조선 수군은 새벽에 그렇게 출항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물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적에게 노출되지 다 보입니다. 여기 지금요. 환하게 다 보여요. 맑은 날은 환하게 다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바다에서 많이 생활도 하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이제 기상에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항상 간단하지만 간단한 일기를 쓰더라도 달자를 씁니다. 아니, 기상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는 즉 해기사들이나 해군들 그리고 이제 어부에서 어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상이 매우 민감해요. 그리고 기상을 맨 먼저 접하는 그런 이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해상에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이순신 당시 때에도 일기를 보면 반드시 꼭 이제 흐렸다, 맑은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반드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출항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보안상 그렇게 출항을 하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때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전이 좀 일어납니다. 웅포.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요, 웅천이라고 하기도 부르죠. 웅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사관생도, 해군 사관생도 때 여기를 많이 다녔죠. 그때 옛날에는 이제 대민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모도 심고 또 벌이도 베고 많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농부들이 수고했다고 이제 사관 생도들에게 하나 일합니다만은 막걸리를 내놔요. 그럼 저희들은 못 먹어요. 예. 물론 마실지도 몰랐지만 또 목마르면 또 이제 마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관 생도들은 금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웅천, 진해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선들을 격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외성, 웅포에서 이제 섬이죠. 섬이 아니고 육지입니다만 이렇게 돌아서 이제 지금 진해 해양공원 쪽에 사원항포에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인 작전을 성공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이 구체적인 것은 이 일기에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유인 작전에 성공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질 않고 조선 수군은 웅포 외성과 웅포에 있는 이 적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더 이상 물러서질 않고요. 바로 가까운 곳에 지금 여기서 이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이제 아주 지척이에요.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산이 있죠. 바다로 이제 오는 혹시라도 이제 야간에 적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경계 작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오랑포에서 저녁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일 날 또 다시 새벽에 출항해서 공포를 또 공격을 하러 갑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옹포 이쪽에 적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함대 결전은 할 자세가 아니죠. 이때 당시에 이 적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정박을 해놓고 요새 함대 작전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래서 이 항구의 적선들을 요새를 치고 여기서 이제 응사하는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아군들은 여기를 이 판까지 가까운 데까지 가서 적들을 격파시키고 또 날이 저물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거의 하루를 한나절이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싸우고 저녁에 다시 또 송진포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에 걸친 이 조선 수군이 출동을 해서 교전을 하기도 하고 교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녁 때 되면 다시 또 이제 입항을 인근의 이제 항만의 항구에 정박을 하는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또 끈질기게 이제 조선 수군도 적진에 이제 쳐들어가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웅포해전을 상륙 기만전술이 적용되었던 그런 해전이라고 보는데 기록에도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외성을 이 성 주위로 동서로 상륙하는 척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만작전을 씁니다. 양동작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옹포 외성을 동서로 이제 에서 상륙 기만을 했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이제 있지요. 이 옹포 성이기 때문에 즉 제포 쪽으로 이쪽으로 한 그룹이 가고 나머지 한 그룹은 옹포 외성 오른쪽 이쪽 즉 옹포 항만에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옹포 외성을 치는 척 하면서 바로 이제 본지는 양동작전이니까 주력 부대는 바로 뭐겠습니까? 전선을 이끌고 이제 주력 부대를 치는 거죠. 이런 양동작전을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부 또 우리 해전을 연구하는 저희 선배님들이나 또 일부 우리 후배 교수님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상륙 기만 진출을 이렇게 하질 않고요. 또 이 외성 이쪽에서 제포 쪽으로 한 그룹, 이쪽으로 이 커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한 그룹은 또 이렇게 안골포 쪽으로 이렇게 이 그림을 이제 진출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디테일에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난중일기에 나오고 또 결과 보고에 나온 그 상황을 이제 재현하는 측면에서 외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그리고 또 양동작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상륙 기만 전술. 그러면 이것은 외성을 치는 척 하면서 주력 수군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 즉,
이쪽이죠. 그리고 주력 부대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양동작전 그 의미를 여기다 그대로 투영시킨다면은 이렇게 이제 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포 쪽으로 또 웅천 외성 오른쪽으로 그 대신에 안굴포로 가지 않고 그러면서 주력 부대는 이쪽을 치는 이런 양동 작전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명확한 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 기만의 어떤 진출로가 안굴포로 해서 또 하나는 제포로 해서 이렇게 갔을 그런 추정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전을 하고 적들을 치고 교전 후에 또 이제 이렇게 송진포로 들어오게 되는 온종일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출동을 해서 이렇게 그래도 가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웅포 해전 중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상륙 기만도 하고 또 본진 전선들은 또 저게 번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가장 그 빛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격전이 있었던 것이 5차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 수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지금 물고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24일도 출항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거제도 앞이죠. 여기 장목면 피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사원생도 실습 때나 이런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가끔씩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해상이란 게 금방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상 어떤 예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는 피양차 입항 전문용어로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며칠 여기서 이제 그 해상 상태를 보면서 2월 28일 날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히 장기간 멀리 출동을 하죠. 그림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은 이 해도를 좀 지도를 크게 그려서 그랬지 지척이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 거제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덕도 아주 가까워요. 예. 저희들 뭐 수없이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만 그리고 가덕도하고 부산도 아주 가깝잖아요.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낙동강 뭐 다 보이고요. 그리고 웅포, 가덕도 이쪽 한번 경계 작전을 하고 다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웅포를 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적들이 나오지 않고 박혀 있다고 그 이제 일기에 써놓으시죠. 충무공께서. 그래서 야간에 다시 또 하루 종일 새벽에 출항했다가 경계작전을 끝내고 2월 28일 날 이제 사왕포에 진입을 이제 하면서 29일 날 이제 칠천도로 다시 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이제 항상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선 수군이 출전했던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새벽에 출항해서 저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계 작전을 한 경우가 있었고 또 교전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일곱 번째 또 출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걸 이제 웅포해전을 과거부터 저는 이제 쭉 관심 있게 보면서 왜 이렇게 끈질기게 장기간 출동 기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가 한 놈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처음 무찔러 죽여라 그랬습니다. 특명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양선을 이제 명나라 군하고 조선 군이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만은 벽정안에서 이제 패배하기 전에 그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갔죠. 선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지금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순신의 우리가 24전 23승이다, 26전 26승이다, 45전 몇 승 몇 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에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몇 점 몇 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다음에 제 강의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상 이순신이 대승을 많이 거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웅포해전이라든지 장문포해전이라든지 이런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큰 성과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승전이다, 패전이다, 뭐 무승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뭐 야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순신 우리 제독과 조선 수군이 죽길 각오로 싸웠던 이 전투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걸 패전이다, 무승부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5강인가 앞으로 거기서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이 몇 점 몇 승 여기에 대한 또 제 의견을 정확하게 빌어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치열하게 여기서 이제 교전을 하고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칠천도에 들렸다가 다시 또 이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녁에 출항을 해 3월 7일 날 이제 갈망포 즉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산양, 통영. 그리고 이제 두울포라고 있죠. 두울포. 여기가 이제 향후에 충무공 이순신 제도과 조선 수군이 통합 근무했던 이제 한산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수로 이제 4월 3일 아주 오랫동안 장기 출동을 끝내고 합동함대를 해체하고 여수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여수로 이제 귀향을 하고 원균은 원균대로 이역기 함대는 이역기 함대로 이제 전라 우도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이 그림 상당히 재밌는 그림입니다만은 항적을 하면 전부 이렇게 제가 묶어봤어요. 1차부터 7차 웅포해전 항적도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새까맣고 딱 그렇죠. 엄청나게 이 같은 이 코스를 수없이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적들과 교전도 하고 경계작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 해전을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지도 또 현재의 지형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치열하게 조선 수군과 왜군이 싸웠던 것인가를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이제 해역에 여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번 조선 수군, 과거의 조선 수군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없이 이제 많은 교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5차 출전을 치열하게 장기간 이제 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선 수군과 이순신 제독이 전과 또는 위를 어떻게 한번 살펴볼 것인가 이 해전을 수없이 많은 이제 전투를 했습니다만 특히 5차해 출전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장 장기간 동안 출동을 했어요. 무려 2개월이 가까워. 예.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아주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죠. 임진영과 대비해서 아주 이제 정가도 사실은 미미하지만 여기에는 적들이 요새함대 작전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이 싸웠던 해전 전체를 놓고 볼 때 함대 결전으로 이루어진 해전이 크게 몇 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산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량해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저리도 해전이 있어요. 저리도 해전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 것을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공개가 돼 있어요. 이 정도에서 어떤 그 함대 결전이 일어나고요. 그 나머지 해전들은 대부분 적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요새함대 작전으로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적을 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5차 출전에서는 최초 상륙 기만 전술을 즉 양동 작전을 썼던 그런 특징인 그런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원거리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조선 수군은 저기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해남부터 오죠. 전라우도가 있었던 거기서 이제 이 경상해까지 가는 것은 엄청난 원거리 작전이었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장기 출전, 2개월에 가까운 출전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군수 물자, 즉 가장 중요한 물과 이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확보를 했을까? 어떻게 이제 적재를 더했을까? 중간중간. 이건 사실상 우리 난중일기라든지 어떤 이 충북 이순신이 이제 해전 결과를 장기로 올리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간히 나오는 거 보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길려다 먹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기 출동을 나간다든지 할 때는 특히 해외에 이제 우리 순항 훈련을 많이 가잖아요. 사관성들을 태우고 또 어떤 외교 물론 연안 원양 실습 또는 순항 훈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관생도 어떤 실습뿐만 아니고 이제 외교 선양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때도 보면 중간중간 기항제에서 군수적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까지 이 좋은 시대에 예. 근데 당시에 이 2개월 동안 출항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간간히 일기도 써놓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전진기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력군이 이제 전라도 수군들이죠. 즉, 그 좌도, 우도, 이역기 함대, 그 다음에 이순신 함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지금 1593년 지금 같으면 1분기죠. 이때는 삼도 수군 통제사 아니에요. 아직은. 이때만 해도 지금 5차 출전까지만 해도 이순신은 원균 제독이나 그다음에 이적기 제독이나 같은 사령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 수군 통합 함대를 만들면서 이순신의 어떤 리더십 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산도로 이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일단 전라 좌도부터 한산도로 옮깁니다. 그 사령부를.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린 게 7월 달에 들어서 약간의 날짜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두울포.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한산도 본영이죠. 이때만 해도 이순신은 통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조선 통합함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 초대 이순신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대가 원균이죠. 그래서 1593년 8월 15일 조정에서 삼도수군 총재로 임명을 하게 되고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한산도에서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을 받은 것은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대 어떻게 보면 원균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 과정 중에서 1597년에 또 백의종군 중에 이제 재임명을 받았으니까 3대로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대째 또
이 통제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휘권이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1차 출전, 2차 출전, 이런 이순신 회전을 치르면서 지휘권이 일어난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종종 어떤 거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이제 이렇게 지루하게 장기 출동을 하면서 이제 7차례에 걸친 이러한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비변사에서까지도 이제 다 이제 정보가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서도 판단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이순신에게 지휘권을 주게 된 것이 바로 1593년 8월달 이순신 초대 3도 통제사로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게 그러면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바로 조선 말까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3도 수군 통제사는 몇 명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의공 이순신도 했고 또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6차 출전 강의를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이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어떤 것을 문의해 오느냐면은 뒤에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해군사관학교를 한번 수년 전에 방문했던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앞에 있는 거북선 앞에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이 장면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